안녕하세요. 이제 선거하는 개그맨 이재성입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그 선생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엄마만큼 소중한 선생님이 내 아이를 바꾼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은 선생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착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 경우를 봐서도요. 자, 오늘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한 4, 5년 전에 졸업한 이화여대 최고 명강사 과정, 여길 제가 수료했는데 오늘 행복 나눔 세미나가 있어서 여기에 갔다가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분입니다. 권영애 선생님인데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재성 미덕천사님 이러면서 직접 친필로 사인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 권영애 선생님은 24년차 초등학교 교사님이시고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별 EQ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이걸로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상, 푸른 기자상을 수상하셨고요. 2014 인성교육 우수모델 교육부 장관상, 학급 경영대회 최우수 교사상, 이 학부모 상담 우수 교사상. 이분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상을 받았다는 거죠. 교실 마녀. 이분이 처음 초등학교 교사님이 되셨을 때 7년 동안 학생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대요. 규칙을 딱 정해서 이거 어기면 니네도 혼날 줄 알아! 이런 선생님이었는데 그 인성교육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공부하면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입학식 때 어떻게 바뀌었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벌 주는 선생님에서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으로 변했는데 학교 입학식의 칠판에다가 우주 최고 교실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중의 교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존중감을 생기게끔 인사를 하는 거죠. 양심을 깨우는 기적의 네 문장.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미덕이 잠깐 자고 있어서 그래. 넌 미덕을 깨울 힘이 있어. 어떤 미덕을 깨우면 좋을까? 하고 그 친구하고 미덕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수치심 대신 양심을 깨워주는 거죠. 너 왜 물 흘렸어? 왜 친구들하고 싸워? 이렇게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미덕이 있는데 너의 양심을 한번 깨워보자. 너의 미덕을 깨워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의 숨어있던 양심을 깨워주는 거죠. 미덕을 깨워주니까 이 친구들 마음속에 존중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죠.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다음 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사랑 발휘상. 위 학생은 5학년 때 친구가 토한 거를 치워준 거예요. 여자 친구가 토한 거를 남자가 치워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준 게 아니라 상장을 친구들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상을 주는 거죠. 사랑 발휘상.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있죠? 자기한테 미덕을 찾아주는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말든 나의 속에 있는 양심, 나의 마음에 있는 미덕을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꺼내서 발휘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을 우리 선생님, 권영애 선생님이 펼치고 있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선생님의 핵심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찍었는데요. 좀 주변이 시끄러워서 좀 잘 안 들리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우리 선생님의 그 짧은 그 핵심적인 또 강의의 핵심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내면의 힘을 네. 누군가가 진심으로 믿어주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구조적인 방법으로 말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네. 너는 52가지 미덕을 가진 존재야. 그런데 그 미덕이 네 마음 광산에서 자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 미덕이 하나하나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 개 한 개 깨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된다.
선생님이 네. 그것들을 올 1년 동안 다이아몬드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자. 네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보석 덩어리야. 근데 그 보석이 52개로 제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동안은 나는 되게 공부도 못하는 애, 말썽꾸러기 네.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딱 저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동안 내가 다른 선생님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 매일 공부 시간에 그렇게 떠든다고 했을 때 나는 선생님을 원망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선생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덕을 깨우고 나니까 나는 내가 내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경청 미덕을 깨우기 시작했고 그 경청이 나의 대표 미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장 그 창피했던 장면, 늘 떠드는 그 아이가 내가 그랬던 이유는 경청 미덕을 자고 있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목적의식이라든지 끈기, 열정을 깨운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52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교실에서 그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란 존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실수했을 때도 네 잘못 아니야. 네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래. 너는 미덕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중에 어떤 미덕을 깨우면 좋겠니?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요. 내가 얘를 때렸어. 그러면 그 때린 것 자체가 내가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렇다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넌 소중한 존재야. 근데 다시 네 미덕을 깨우면 돼.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변했어요.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진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주고 그동안에 누군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그 아이가 뭐 구토를 했을 때 치운 적도 없던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 약한 아이가 구토하니까 그러니까. 다 달려들어서 그 그게 아이를 쉽지가 치워주는 않은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사가 치워라 이렇게 한다고 치울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내 사랑의 미덕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걸 쉽게 가르쳐요. 저는 큰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의 현재의 모습은 작은 나. 근데 나의 100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큰 나가 네. 내 옆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내 힘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좌절했을 때 얘가 언제나 나를 일으켜주고 네. 반대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이 아이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으면 내가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얘가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 경험을 다 저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52개의 나의 아직 쓰지 않은 미덕의 원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큰 나를 생각하는 아이를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창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창고에는 내 경험이 저장되는 것, 내 창고에는 내가 쓰지 않은 보석 덩어리들이 담겨 있는 곳. 그러니까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1년 아이들을 하니까 네. 최소 적게 만든 아이들이 5개 다이아몬드. 그리고 많이 만든 아이는 20개가 넘어요. 그것들을 학기 말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미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된다. 야. 그렇게 이제 뭐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네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없는 데서도 누군가를 돕고 있고. 알아서. 네 그리고 제가 뭘 준다고 하면 우리 애들이 거절해요. 오히려. 선생님 왜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저의 큰 나에 저장할 수 있는데 왜 제가 대가를 받아서 왜 제가 더 아름다운 걸 저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의 큰 나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변했다. 자기는 좋은 생각, 따뜻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데가 몇 학년쯤 되면 이해할까요? 저는 3학년도 제가 3학년. 다 하고요. 1학년 아이들도요.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큰 나를 제가 그림과 게임으로 알려줘요. 이 교육 과정에는 없잖아요. 네네. 무의식이라든지 나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 없죠. 그런 것들은 없지만 쉽게 만들어서 게임으로 가르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 교육에서 그렇게 도덕을 많이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의 진심을 네네네. 변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제 강의했다시피 네. 자기가 잘했을 때 결과물을 낼 때가 1%라면 시도하고 노력하고 깨지고 실수하는 게 99%인데 그때 자기 존재 가치를요 스스로가 안아주고 스스로가 내 미덕을 깨우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삶의 100일이 다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교사가 해주고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근데 잘할 땐 칭찬해주고 그렇죠. 못할 땐 야단치고 야단치고. 그리고 또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아. 끌어내서 야단치고 그러면 우리 진짜 아이들은 자존심. 그게 무의식에 그대로 나의 큰 나의 안 좋은 기억으로 차곡차곡 저장돼서 정말로 내가 뭔가 도전할 때 발목을 잡아요. 그 그래서 부정적인 저는 영향들이. 그냥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려요. 이제 수치심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거 이제 하지 중단하고 마라. 아이가 잘못했을 때 특히 용기 주는 선생님이 되자. 근데 어떻게 용기 주느냐? 그 아이가 52개 미덕을 알려주고 그게 큰 나에 잠자고 있다는 거 기회를 주고 네 잘못 아니야. 네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래. 넌 미덕을 이 순간에도 깨울 수 있는 사람이야. 선생님이 기회 줄 테니까 다시 깨워봐. 저 그랬을 때 저희 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작년 5학년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많이 억울해요. 뭐가 이렇게 억울한데?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쫓겨난 적도 있어요. 팬티만 입고 쫓겨난 적도 있고 엄마한테도 야단 맞고 근데 올해 들어 선생님 만나면서 저는 잘못했을 때 선생님은 항상 저를 믿어주고 미덕을 깨워주고 네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자기는 진짜 많이 변했대요. 화도 줄고 자기는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데 선생님 왜 이런 방법을 왜 아무도 안 써요? 다른 분들은 왜 11년 동안 저는 왜 이렇게 잘못했을 때 야단 맞으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 이 아이한테 그랬어요. 선생님도 몰라서 20년 가까이 야단치면서 가르쳤어. 미안해. 선생님도 최근에 이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방법을 너희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 꼭 이걸 알려주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다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네요. 많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네. 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강의를 나가서 이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이제 수치심 주는 선생님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 진짜 우리 잘못했을 때 용기 주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 강의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세요. 내가 방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모를 거예요.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보낸 누구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강의 나갈 때마다 몇 분의 선생님이 저를 안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나 이제부터 패러다임 바뀌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와 선생님께 정말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죠. 네, 이 책에 담겨 있고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네. 단 한 사람. 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저는 이런 거예요. 꼭 읽어야 된다. 네, 꼭 읽어야 된다. 여기 보면 한 사람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네. 존중과 사랑이 평생을 살아갈 마음의 힘이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우주 최고 높은 수준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존중받아야 돼. 잘못했을 때 존중받고 사랑받고 기회를 부여받고 그 순간에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1%만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내고 나머지 99%의 날은 좌절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또 아니면 도전하고. 그렇죠. 근데 그 날조차 자신을 사랑하는 진짜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 제가 여기 쉽게 풀었어요. 그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놨고 또 저는 그 재밌게 게임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들이 이 책에 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아이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건부 자랑이잖아요. 조건부 잘할 맞아요. 때 공부 잘해야 칭찬해주고 못하면 비난하고. 근데 이 책은 전혀 그 방법이 아니라 못할 때 어떻게 존중해 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그렇죠, 그 방법을 모르죠. 쉽게 풀었고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책을 수익금은 다들 네. 어디 쓰신다고? 제가 인쇄 전액 지금 기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네이버 해피빈에 우리나라 제일 힘든 아이들이 거기 다 올라오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인쇄 전액을 다 기부를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했고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가까이 기부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 책으로 기부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네. 이 책을 꼭 구입을 하시고 네. 하여튼 오늘 이 또 네. 귀중한 인터뷰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아니 그리고 그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이 책으로 이제 미처 못 배운 것들이 있으면 네. 아이스크림 연수원에 네. 제 이름 권영애를 치시면요. 어디다가요? 아이스크림 연수원. 그러니까는 뭐 검색창에다가 네네,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스크림 연수원하고 권영애를 이렇게 치면요. 그 아이들의 방법을 34시나 넣어놨어요. 아 이렇게 정말 존재 자체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방법을 34시로 아주 조각조각 거기다 이제 배우실 수 있는 학습지까지 30개를 해놔서 아마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는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아이들의 기적 같은 변화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방법까지. 네. 야 이렇게 공개된 그 검색창에다가 네. 굉장히 좋은 내용도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날개가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뒤에서. 근데 제가 더 행복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거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변하고 선생님들이 변하고 근데 저는 또 그 자체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저를 따라서 스토리 기부하시는 작가님들이 막 늘어나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멋진 우리 분한 선생님하고 우리 스마일 코리아 TV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